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이 한국으로서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핵무장을 할 기회 말입니다.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는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사업가 출신의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말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의 안보와 관련한 발언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측에서는 은근히 한국의 핵 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미 육군연구소 초청 강연 중 백악관 관계자의 한국 핵무장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주장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논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곳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 육군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찰스 데이비스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 중인 이곳은 미국 육군의 주요 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 연구를 통해 군사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는 분야는 아주 다양한데요. 재료 과학 쪽 분야에서는 고성능 나노에너지 저장 재료 등을 연구하여 장비와 무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려 노력하죠. 또 사이버 보안이나 에너지 및 파워 기술과 관련하여 군사 작전에 필요한 에너지 솔루션과 파워 시스템을 연구합니다. 이처럼 저는 일반적인 직장인들과는 사뭇 다른 관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봐야 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적, 국제적 정세가 돌아가는 흐름에 따라서 저희의 근무 환경은 빠르게 변하곤 합니다. 이번에도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죠. 다름 아닌 트럼프 후보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집권하던 당시에는 한국의 방위비로 5조 원을 요구했었지만 최측근에 따르면 한국이 1년에 600억 달러 정도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연구소에서도 이러한 트럼프의 연일 논란이 되는 발언들 때문에 그런 충격적인 비공식 초청 강연이 개최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연구소에서 근무 중에 급작스러운 집합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직원들끼리는 왈가왈부, 말들이 많았죠.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무슨 강연이냐고 하는 직원들이 대다수였고 대충 누가 오는지 알고 있는 직원들은 바짝 긴장해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강당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무려 백악관 관계자였죠. 그리고 이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을 정도로 놀라운 발언을 접하게 되었고 이 일은 저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한 변화를 겪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맛있는 음식들과 드라마, 영화 콘텐츠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죠. 한국이 널리 알려진 것은 이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저 또한 여태까지는 그래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의 입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백악관 관계자 입장인 제가 이러한 발언을 한다면 아마도 놀라운 반응을 보이실 분들이 많겠군요. 다들 얼마 전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뭐라고 했나요?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방위비를 많이 받아내겠다며 한편으로는 은근슬쩍 최측근을 통해 한국의 핵 개발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언론에 흘렸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초비상사태에 돌입해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이제는 한국의 핵무장을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세대에 한국은 핵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군요. 백악관 관계자는 사뭇 진중하고 세상 근엄한 표정으로 한국의 핵무장은 절대 막을 수 없는 필연적인 현실로 다가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이곳 연구실에 있던 인원들은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도 그럴 것이 지나가는 똥개의 입에서 나온 헛소리가 아니라 자그마치 백악관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기에 우리의 귀를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지금 제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당초에 이해가 가질 않았죠. 100번 이해해서 얼마 전 트럼프 후보 측에서 그와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하긴 했지만 후보의 특성상 워낙 직설적인 말들을 지르고 보는 스타일인 것을 잘 알기에 제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이번에는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이 조만간에 무슨 사달이라도 나려고 그러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러한 충격을 받은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 중에서는 직접적으로 관계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관계자님,
방금 말씀하신 나라가 한국이 맞습니까? 동북아시아 그 한국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과거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로 70조를 받아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사실상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도 핵 개발을 해본 적이 없는 한국이라 그러한 능력과 기술이 있는지 의문이고, 더구나 주변국이나 세계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아실 만큼 아시는 분이 왜 그러한 발언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관계자분께서는 국제비핵산 조약을 위반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 보이시는군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엄연히 핵 확산 방지 조약 위반 행위입니다. 한국은 NPT에 가입한 국가로서 비핵화를 약속했으며 이를 어기면 국제사회에서 큰 비난과 제재를 받을 겁니다. 핵 확산 방지 조약 체제는 핵 확산을 방지하고 핵 군축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국제 조약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를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한순간에 잃게 될 것이고, 이것은 외교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시도는 경제 제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주요 경제 강국들이 한국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될 테니까요. 이것은 한국 경제에 아주 큰 타격을 줄 것이며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또 미국, 일본, 유럽연합과의 관계도 악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한국의 주요 경제 파트너이자 군사동맹국인데 그들과의 관계 악화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끔찍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다시금 개발 도상국 수준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핵 개발을 더욱 정당화하는 꼴이고 군비 경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충돌의 위험성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어요. 지역 안보가 지금보다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한국이 핵을 개발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크게 훼손하게 될 겁니다. 그야 지금까지 한국이 해왔던 행보들을 보면 평화적인 핵 이용과 비핵화를 강력하게 지지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신뢰를 쌓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이 갑자기 핵무기를 개발한다. 그럼 곧바로 한국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고 외교적 고립을 자처하게 될 겁니다. 더구나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인 자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미 높은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무기 개발과 배치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군사적, 경제적 자원을 크게 소모하는 일이며 다른 중요한 국방 및 사회복지 예산을 매우 감소시킬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핵을 개발하고 핵 보유국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도대체 관계자분께서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해당 질문을 했던 직원은 마치 우리 모두를 대변하듯 관계자에게 다소 날카롭게 질문을 했죠. 사실 저렇게 자세한 이유를 언급하며 반박을 할 줄은 몰랐기에 조금은 놀랐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뜬금없이 나타난 능력자에게 환호를 보내는 이도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러한 직원의 발언에 관계자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띄었고 차분하게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아주 훌륭한 발언 잘 들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손색이 없는 내용이군요. 몇 년 전에 그런 발언을 했다면 저도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국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론적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비관론자의 발언으로 치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한국의 핵무장이 필연적이고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지 알아볼까요?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죠? 핵 확산 방지 조약.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일부 국가들만의 특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작용해 왔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까놓고 말을 해보자고요. 미국이 그동안 시도해왔던 북한의 비핵화 정책들, 단 하나라도 성공한 것이 있나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은 서로 협력하에 북한의 비핵화를 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주 꿈같은 이야기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며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프로세스.
이것은 이제 현실성이 없는 꿈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모든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하노이 협상이 결렬된 후 북한은 다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죠. 심지어 최근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진전된 성과를 보이고 있고 KN-23과 같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한국의 현재 삼축 체계로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술 핵무기를 전방에 배치하며 한국을 시도 때도 없이 핵무기로 위협을 가하고 있죠.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다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지금의 현실을 돌아보면 보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하면서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하라고 말로만 떠들어 대야 합니까? 당신 같으면 지금의 상황에서 핵무기를 포기하겠어요? 절대 무리죠. 애초에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한 소리라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비확산 방지 조약에 대해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이 이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죠. 더구나 최근에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관계 회복을 하면서 사실상 제재를 통한 북한의 고립화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푸틴은 북한의 자체 핵우산을 갖췄다고 평가하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중국 또한 북한을 감싸는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러시아와 함께 북한 치켜 세우기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이제는 한국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이 핵 개발을 시도하면 경제적 제재와 국제관계 악화에 대해 걱정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는 단순한 기우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한국은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통해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설득할 수 있는 충분히 합리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트럼프 측의 발언을 보아도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인상을 빌미로 한국의 핵 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은근슬쩍 흘리고 있죠. 이제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까지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에 부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해 주어야 미국도 숨을 돌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긴장 고조와 안보 불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억지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고 주변 국가들에게도 한국의 강력한 방위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힘이 있는 자만 평화를 외칠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의 평화는 그저 호소에 불과한 법이죠. 또 국내적, 외교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바가 없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이를 평화적 억지력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어요.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충분히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외교적인 노력을 병행한다면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기술적 경제적 비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은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라서 이런 부분도 콕 집어서 말을 해줘야 하나 싶기는 합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자원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6개월이면 핵 개발이 가능하며 2년이면 사실상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한국의 핵무장은 필연적이며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지정학이 핵 비확산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우리의 적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데 우리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의 핵무장을 막는다. 그게 비확산 정책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도와야 합니다. 관계자분의 발언이 일부 일단락되자 이곳에 335 모여있던 육군연구소 직원들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죠. 진짜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그저 양동이에 떨어진 물 한 방울에 불과했던 것이죠. 전문가급 지식으로 질문을 던졌던 해당 직원도 입을 벌리고 넋이 빠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로 지금의 국제 정세 돌아가는 모양새가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될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무슨 일인지 또 다른 직원 한 명이 관계자분에게 득달같이 달려들며 다급하게 반박을 가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를 무시하고 핵 개발을 시도한다면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핵 개발 도미노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과 대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국을 따라서 반드시 핵무장을 하려고 나설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최근에도 이스라엘과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란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핵 개발에 착수하면 반드시 자신들도 핵을 개발하겠다며 나설 것입니다. 이처럼 한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면 주변 국가들도 이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지구상의 웬만한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전 지구적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한국은 핵 개발에 착수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해당 직원은 주로 핵 개발을 반대하는 쪽에 전형적인 도미노 이론에 입각한 반박을 관계자를 향해 가했는데, 이를 본 저와 다른 직원들도 은연중에 걱정하던 내용이었기에 저도 모르게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조했죠. 하지만 동요와는 우리와는 다르게 백악관 관계자분은 이번에도 여유 있는 미소를 짓고는 우리들의 웅성거림이 조금씩 잦아지길 기다렸고, 이내 정적이 흐르자 관계자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두들 걱정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도 핵무장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일단 일본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 심각한 피폭을 당했던 국가로 아직도 일본 국민의 정서에는 반핵 정서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대와 자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 개발을 강행한다.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더더욱 핵무장을 신중하게 판단할 국가입니다. 중국은 대만이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곧바로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기에 그들은 양안 전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한국을 따라 핵 개발을 하겠다고 나서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또한 이란의 경우에도 핵 개발에 나설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미국이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용인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들을 용인했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핵무장까지 용인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주변국들의 안보 상황은 물과 기름처럼 각각 서로 너무나도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국가의 안보 상황과 전략적 이익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죠.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서 비교적 안정된 안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관계 덕분에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필요성이 매우 낮죠. 그렇기에 일본이 경제적 외교적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핵무기를 개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많은 분이 한국도 이러한 논리 속에 가두어 놓고 미국의 경제 제재를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핵 개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곤 하는데요.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이는 과거 미국 과학자 연맹 회장의 보고서에도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핵무장의 길을 갈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고 결심한다면 국제사회가 더는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한국의 거대하고 강력한 경제력이 오히려 미국의 제재를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의 핵 개발을 반대할 때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 미국 정부는 어떤 뉘앙스를 취하고 있습니까? 트럼프의 발언에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과연 미국 정부의 동의가 있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핵무장이 가능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더 말해서 뭐합니까? 모든 국제적 정치적 정세가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고 허무맹랑한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 나날이 약해지는 미국의 확장 억제는 더 이상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힘을 잃고 있습니다. 한국은 분명 엄청난 군사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장 억제에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지원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미국이 동맹국에 취해야 할 모습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정보력과 외교력을 지원함으로써 그들과 진정한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말이죠. 어쩌면 지금이 한국과 미국에 있어서는 필연적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아직도 여러분은 한국이 핵 개발을 하는데 큰 장애물들이 있어서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핵무장을 할 것이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이러한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에 이곳에 있던 직원들은 일동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침묵을 고수했습니다. 그간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동북아시아의 안보에서 한국이 어떠한 위치였는지, 그리고 지금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급변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죠. 이날 관계자의 발언을 들은 이후부터는 한국과 관련된 뉴스 소식이 들려오면 채널을 고정하고 진중하게 소식을 전해 듣곤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언젠가 핵무장을 하게 될 한국이 우리 미국의 최대 동맹국으로서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그날을